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못 사시면서 무슨 이혼 얘기를 하세요? 아들 말이 뼈 아팠습니다. 수진도 설거지를 하면서 거들어줍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하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신부 부모님이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해요? 성호가 머리를 감싸줍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철없는 늙은이처럼 보이겠지. 철없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혼자 살 자신 있으세요? 있어. 정말요? 빨래는요? 청소는요? 아플 때는요? 병원 갈 때 누가 데리고 갈 건데요? 약 챙겨 먹는 것도 누가 관리해 주냐고요?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이성호 씨. 40년간 몸에 밴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이유는 글쎄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김미영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어나는 성호.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침을 차려줄 테니까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아침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아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성호. 신문을 읽으면서도 계속 부엌 쪽을 힐끔힐끔 봅니다. 배가 고프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볼 생각은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64세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하다니. 가끔 부끄럽습니다. 아내 없이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라는 게 8시가 되자 부엌에서 나오는 미영.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좀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응, 그냥 잠이 깼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미영의 손놀림은 40년간 다져진 숙련된 솜씨입니다. 아내의 아침 준비 과정을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척척 해낼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가스레인지 몇 개를 동시에 돌리고 싱크대와 도마를 오가며 아침 준비됐어요. 고마워. 식탁에 차려진 완벽한 아침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늘 감탄합니다. 이 많은 반찬들을 어떻게 동시에 만드는 걸까요? 저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불 조절을 못해서 태우거나 서리키기 일수인데.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별다른 일 없어. 점심은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락 싸드릴까요? 점심 걱정까지 해주는 아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대충 먹을게. 하지만 대충 먹는다는 것도 결국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이겠죠. 아침을 마친 후 설거지는 당연히 아내의 몫입니다. 설거지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 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난 12시, 혼자 남은 성호. 배가 고프지만 뭘 해먹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내가 마트에 간 사이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벌써 배가 고픕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재료들만 가득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라면을 꺼내는 성호. 결국 라면입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라면을 끓이다가 불 조절에 실패해 넘쳐버리는 물. 또 실패했습니다.
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겨우 완성한 라면을 먹으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성호. 64이나 먹은 남자가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니. 아내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마트에서 돌아온 미영. 어머,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면 좀 끓여 먹으려다가 아이고, 그냥 말씀하시지. 제가 해드렸을 텐데. 아내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글픕니다. 평생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는 미영을 바라보는 성호. 저녁 준비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존경스럽습니다. 동시에 부러워요. 저렇게 뭔가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보, 나도 요리 좀 배워볼까? 문득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손을 멈추고 돌아보는 미영. 갑자기 왜요? 무슨 요리를 배워요? 그냥 간단한 것부터. 남자가 무슨 요리를 배워요? 저 있잖아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 불편하잖아. 불편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다 해드릴 텐데 뭘 걱정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성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죠.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성호. 만약 아내가 없다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매일 편의점 음식만 먹고 살까요? 아니면 외식만 하면서 그런 게 살아가는 건가?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간 성호. 부엌에 와서 찬찬히 둘러봅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각종 조리도구들. 모든 게 낯섭니다. 40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 공간은 제게 남의 영역이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성호. 냉장고 안에는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야채들, 고기, 반찬들. 하지만 이것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요리책을 발견하는 성호. 이게 뭐지?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쉬운 요리라는 제목의 요리책이었어요. 요리책을 펼쳐보는 성호. 언제 산 책인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신혼 때 아내가 산 건가? 아니면 누가 선물로 준 건가? 페이지를 넘겨보니 정말 간단한 요리들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볶음밥, 된장찌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계란 후라이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는다.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리책을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성호.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성호. 어제 본 요리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내가 아직 자고 있는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간 성호.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본 계란 후라이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고 후라이팬을 준비하는 성호. 계란 2개와 후라이팬. 요리책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간단해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까 떨리네요. 기름을 먼저 두른다고 했나? 요리책을 다시 펼쳐보며 한 단계씩 따라해 봅니다. 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처음으로 계란을 후라이팬에 깨뜨려 넣는 성호.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지지직. 계란이 기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신기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만들어낸다니요. 그런데 불 조절에 실패해서 계란 가장자리가 타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당황했습니다. 불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봐도 그때 부엌에 나온 미영이 급히 불을 줄여줍니다. 어머, 뭐 하세요? 탈 뻔했네. 계란 후라이 좀 해보려고. 아이고, 괜히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내가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운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요. 보세요. 이렇게 탔잖아요. 탄 계란 후라이를 보며 한숨 쉬는 성호. 첫 도전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연습이 필요한 거지. 처음에 다 그런 거 아니야? 연습을 왜 해요? 제가 있는데. 아내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답답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긴 성호. 아내가 차려준 완벽한 아침상을 보면서도 계속 아까 계란 후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거였거든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을게. 그럼 점심은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해볼게. 놀라는 미영의 표정. 정말요? 또 태우시면 어떡하려고요? 조심히 할게.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외출한 후 혼자 남은 성호. 다시 요리책을 펼칩니다. 이번에는 볶음밥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복잡하지만 실패해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냉장고에서 밥과 재료들을 꺼내는 성호. 찬밥, 계란, 파, 당근. 요리책에 나온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실험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재료를 자르기 시작하는 성호. 익숙하지 않은 칼질에 조심조심. 파를 썰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는 게 맞나? 당근은 어떻게 썰어야 하지? 요리책 사진을 보고 따라해봤지만 모양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넣기 시작하는 성호. 이번에는 불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지지직. 파가 기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계란이 익어가는 모습.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있다니요. 밥을 넣고 볶기 시작하는 성호. 서투르지만 열심히. 밥이 후라이팬에서 춤을 춥니다. 아내가 볶음밥 만들 때처럼 자유자재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30분 후 드디어 완성된 볶음밥을 그릇에 담는 성호. 완성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고 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볶음밥이에요. 첫 숟가락을 떠서 맛보는 성호. 짜다.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밥알이 좀 딱딱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거야.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맛은 좀 이상해도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돌아온 미영. 무슨 냄새가 나는데? 뭐 하셨어요? 볶음밥 만들었어. 부엌을 둘러보며 혀를 차는 미영. 어머, 이게 뭐예요? 부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싱크대 가득 쌓인 설거지거리들과 기름이 튄 가스레인지. 미안,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럼 볶음밥은 어떻게 됐어요? 자랑스럽게 그릇을 내미는 성호. 맛 좀 봐봐. 한 숟가락 떠서 맛보는 미영.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간이 좀 세네요. 그리고 밥이. 처음이라 그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이 한숨을 쉽니다. 여보, 갑자기 왜 요리를 하려고 해요? 힘들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어. 재미있긴요. 보세요. 부엌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부엌을 치우기 시작하는 미영을 보며 미안해하는 성호.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처음 하는 거라 서툴긴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하나 싶어서요. 저녁 식사 시간. 미영이 차린 완벽한 저녁상. 역시 이게 맛있네.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아내 음식이 더 맛있긴 하지만 제가 만든 볶음밥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도 나도 할 줄 알면 좋잖아. 나이가 64인데 뭐 하러 해요? 64세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64세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그날 밤 요리책을 다시 펼쳐보는 성호. 아내는 잠들었고 저는 혼자 요리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생선구이. 해보고 싶은 요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 해볼까? 오늘 첫 도전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거든요. 휴대폰으로 요리 초보자를 검색해보는 성호.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더니 정말 요리 동영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빠 요리, 초보 요리, 간단한 요리. 내일은 뭘 해볼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를 설득하는 것도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해 줄까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를.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는 성호. 사실 요리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내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요리를 배우는 것은 혼자 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그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된장찌개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책을 보니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어요. 된장, 두부, 파, 물.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잠든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준비하는 성호. 이번에는 조용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처럼 아내가 나와서 말리면 또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어넣는 성호. 요리책을 보며 한 단계씩 따라합니다. 물이 끓으면 된장을 풀어넣는다. 된장을 숟가락으로 떠서 국물에 풀어봤는데 덩어리가 잘 안 풀리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 순간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라는 성호. 아내가 깨는 소리인가? 급히 불을 줄이고 귀를 기울여 봤지만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두부를 썰어서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는 성호. 서툴지만 집중해서 어제보다는 칼질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요. 두부 모양이 들쑥날쑥하고 파도 길이가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됐어요. 20분 후 드디어 완성된 된장찌개를 맛보는 성호. 후후.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서 맛봤습니다. 어제 볶음밥보다는 훨씬 낫네요. 간도 적당하고 맛도 먹을만 합니다. 성공이야.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때 부엌으로 나온 미영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성호. 어머, 또 뭐 하세요? 아, 깜짝이야. 언제 일어났어? 국 끓이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내가 냄비를 들여다봅니다. 된장찌개 만드셨어요? 응, 맛 좀 봐봐. 이번에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보는 미영. 의외로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치? 어제보다 늘었지? 근데 두부가 좀 크네요. 그리고 파도. 또 지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성우가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밥은 제가 차릴게요. 아내가 다른 반찬들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당당히 식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뿌듯해하는 성우. 제가 만든 음식을 아내와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할 줄 알면 좋잖아.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지만 아직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설거지거리만 늘어나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또 다른 도전을 계획합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볶음밥은 실패했지만 오늘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성우. 요리책보다 동영상이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어떤 순서로 얼마나 볶아야 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김치를 썰고 밥을 준비하고 계란도 미리 풀어놓는 성우.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후라이팬에 김치를 볶기 시작하는 성우. 어제보다 능숙한 손놀림. 지지직. 김치에서 나는 소리가 좋습니다. 어제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밥을 넣고 볶으며 중얼거리는 성우. 이 정도로 볶으면 되나? 간은 어떻게 맞추지? 혼자서 중얼거리며 요리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맛보며 만족스러워하는 성우.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김치 맛도 살아있어요.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돌아온 미영. 또 뭐 만드셨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맛있게 됐어. 맛을 보는 미영.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여보,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본격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성우. 그냥 나도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할 줄 아는 사람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걸 할 줄 아시잖아요. 요리는 못하잖아. 요리는 제가 하면 되는데. 또 그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없으면 어떡해? 놀라는 미영.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디 가나요? 갈 수도 있지. 아프거나 아니면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대화가 점점 어색해집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안부차 보러 왔어요.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 아버지,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응. 요리 좀 배우고 있어. 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요리요? 아버지가? 응. 재미있더라. 어머니, 정말이에요? 미영이 한숨을 쉽니다. 이틀째 계속 그러시네. 부엌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준호가 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대단하네요. 64세에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64세가 늦은 나이야? 아니에요. 요즘은 60대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요리를 배우시려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하는 성우.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혼자서요?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야.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간 의존해서 살아온 것이 부끄럽다고, 이제라도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솔직하게 말한 걸 후회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불만이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의존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의존이요? 40년 동안 혼자서 음식 한 번 제대로 안 해 먹어봤어. 그게 정상인가?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제가 다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야.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제라도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준호가 중간에서 말을 끊습니다. 아버지, 독립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독립적이시잖아요. 그런가? 나는 아내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인데? 이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제가 있으면 방해된다는 말이에요? 방해가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성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달래지만 미영의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방해된다고 하시니 방해된다는 말 안 했어. 성호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뭐예요? 혼자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순간 정적이 흐른 후 성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나 요즘 이혼 생각도 해봤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뭐라고요? 이혼이요? 미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성우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이유가 뭐예요?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40년이 그렇게 불행했나요? 불행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 이 말에 준호가 화를 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원하지 않던 가족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들은 소중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는 성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잃고 살아온 40년이 아깝다고, 남은 20년이라도 진짜 내가 되고 싶다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철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말이 날카롭습니다. 철없는 소리라고? 그럼 뭐예요? 64세에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립니다. 나이가 많으면 꿈꾸면 안 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꿈이요? 요리하는 게 꿈이에요? 요리만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섭니다.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여보, 혼자 계시고 싶으시니까 혼자 계세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는 소리. 거실에는 성우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아시면서. 나도 힘들었어. 힘들긴요? 회사 다니시는 게 뭐가 힘들었다고 그러세요? 성우가 한숨을 쉽니다. 넌 모를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 선택권 없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게 일반적인 어른의 삶 아닌가요? 그럼 그게 맞는 삶이야?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꿈은 젊을 때 꾸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받아들이라고? 죽을 때까지? 대화가 평행선을 달립니다. 잠시 후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도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준호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성호.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준호도 떠나고 제가 원했던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외롭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오늘 만든 김치볶음밥을 다시 데워 먹는 성호.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맛은 나쁘지 않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기는 성호.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64세에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게 정말 철없는 일일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뭔가에 도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침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성호. 안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서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결심하는 성호.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또 싸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성호.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갈등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걸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됐어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이기적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정말 친정에 갈까요? 아들은 저를 이해해 줄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잠을 깬 성호. 목과 어깨가 결린 채로 일어납니다. 소파에서 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조용한 집안. 아내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미영이 아직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친정에 간 건지 문을 두드려 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성호. 오늘은 정말 혼자서 아침을 해결해야 합니다. 며칠간 요리를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계란 후라이 정도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후라이팬에 계란을 지글지글 굽고 있는 성호. 이번에는 타지 않습니다. 지지직. 계란이 예쁘게 익어가는 소리가 좋습니다. 이제는 불 조절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어요. 혼자 차린 소박한 아침상 앞에 앉는 성호. 계란 후라이, 김치, 밥. 정말 간단한 아침이지만 제가 직접 준비한 첫 번째 완전한 식사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먹는 아침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스로 설거지까지 하는 성호. 설거지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 이런 걸 아내에게만 맡겼을까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미영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성호. 여보, 괜찮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돼? 여전히 조용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확인해 보니 며칠치 옷가지가 없어진 상태. 정말 친정에 간 것 같습니다. 언제 나간 걸까요? 어젯밤에? 아니면 새벽에?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성호.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봐도 답이 없어요. 빈집에 혼자 남은 성호. 처음으로 느끼는 적막감.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인 집입니다. 그동안 이런 공간을 꿈꿔왔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복잡한 기분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냉장고를 열어보는 성호. 뭘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어제 배운 볶음밥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 있어요. 이번에는 여유 있게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성호.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아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지적받을 걱정도 없고 완성된 볶음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하는 성호. 어제보다 더 맛있게 됐네요. 연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가셨다면서요? 응,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좀 대화가 필요해서. 대화요? 무슨 대화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아빠가 뭐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생각이 달라서. 무슨 생각이요? 또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 네. 이혼이요? 응, 갑자기 왜요? 다른 사람 생겼어요? 그런 거 아니야. 다만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어서. 아빠, 정신 차려요. 결혼식 한 달 앞둔 딸 생각은 안 하세요? 수진의 결혼식. 깜빡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런데 그런데 뭐요? 제 결혼식에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소문나면 어떡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숨을 쉬는 성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40년을 잘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을 거예요. 저녁 시간 다시 혼자 준비하는 식사. 오늘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에 도전해 봤습니다. 된장찌개는 어제 성공했으니까 자신 있고 계란말이는 글쎄요. 계란말이를 만들다가 실패해서 계란볶음이 되어버린 성호. 계란말이는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도 계란볶음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차린 저녁상에 앉아 식사하는 성호.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지내보니 알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지는 않다는 것을. 하지만 뭔가 허전하기도 해요. 식사 후 TV를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성호. 아내가 있을 때는 항상 뉴스를 봤는데 오늘은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부렸을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내가 돌아온 건가? 아니면 아이들이 온 건가?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성우 씨, 부인이 어디 가셨나?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친정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성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호. 네, 괜찮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뭘 해 드셨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 성우 씨가 요리도 하세요? 요즘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신기해합니다. 대단하네요. 64살에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할머니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제 편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다시 혼자가 된 성호.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는 않지만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는 성호. 미영아, 언제 돌아올 거야?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성우는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만들고 점심에는 간단한 볶음밥, 저녁에는 된장찌개. 나름의 패턴이 생겼어요.
하지만 집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리정돈은 아내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래도 쌓이고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와 수진이 함께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너희가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말도 없이 왜 이렇게 지내세요?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찹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어수선한 거실을 보며 당황하는 성호. 아직 정리를 못했어. 정리를 못했다기보다 아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준호가 부엌을 들여다봅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셨네요. 냄새도 나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성호. 내가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 즉석에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안이 난리잖아요. 준호가 아버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못 사시면서 무슨 이혼 얘기를 하세요? 아들 말이 뼈아팠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있잖아. 배우긴요. 보세요. 사흘 만에 집이 이 모양인데. 수진도 설거지를 하면서 거들어줍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그건 하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신부 부모님이 이혼 절차 중이라고. 성호가 머리를 감싸줍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철없는 늙은이처럼 보이겠지. 철없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혼자 살 자신 있으세요? 있어. 정말요? 빨래는요, 청소는요, 아플 때는요?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병원 갈 때 누가 데리고 갈 건데요? 약 챙겨 먹는 것도 누가 관리해 주냐고요? 점점 작아지는 성호.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사흘 만에 집이 이 모양인데요?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했던 거라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지금까지는 아버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답답함을 느끼는 성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수진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아빠, 혹시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 요즘 남자들 갱년기 때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고 싶어 한다고. 나는 우울증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40년 잘 살던 가정을 갑자기 깨뜨리려고 해요? 준호도 거들어줍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많이 가시거든요. 성호가 화를 냅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냐? 미친 게 아니라 좀 이상하세요. 수진의 직설적인 말에 성호의 마음이 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갑자기 요리한다고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자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의 질문에 성호가 잠시 생각합니다. 정상인가? 나는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나답게요? 응. 64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수진이 한숨을 쉽니다. 아빠, 그런 걸 철학이라고 해요. 사춘기 때나 하는. 나이 들어서 사춘기 하면 안 돼. 안 되죠. 가족이 있는데. 성호가 일어섭니다. 가족이 있으면 나는 없어져야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40년 동안 충분히 책임졌어.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족들. 충분히 했다고요?
부모 역할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언제 자유로워져? 자유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중요해. 내 인생인데 왜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만 살아야 해? 순간 집이 조용해집니다. 성우의 격한 반응에 놀란 자식들. 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수진이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우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예전 아버지는 누구였는데? 착하고 온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분이었어요. 그게 진짜 나였을까?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성우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64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비정상인 건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만든 저녁을 먹으며 결심을 다지는 성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일주일째 성우는 완전히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만드는 것도, 빨래를 돌리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서툴긴 하지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영이가 걱정돼서 왔지. 성우야, 앉아. 70대 중반의 장모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거실에 앉아 마주본 장모와 성우. 미영이한테 들었어. 이혼하겠다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만이었나?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놓쳤다고? 뭘? 성우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합니다. 저 자신을 놓쳤던 것 같아요. 허튼 소리 마. 자식들 잘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장모님이 한숨을 쉽니다. 성호야, 나이 먹으면서 헛된 생각하는 거야. 내가 70 넘게 살아봐서 아는데 그럼 어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후회? 하고 싶었던 것, 못했던 것들 말이에요. 장모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야. 있지.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모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성호야, 솔직히 말해봐. 미영이가 싫어진 거야? 아니에요. 고마워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럼 뭐가 문제야? 성우가 깊은 숨을 쉽니다. 제가 너무 의존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의존적? 네. 밥 한 끼도 혼자 못 해먹고, 빨래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게 정상인가요? 장모님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남자들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장모님이 성우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성호야,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정말 혼자 살고 싶어서? 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장모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그럼 미영이는 어떻게 되는데? 미영이도 미영이만의 인생이 있을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장모님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참, 요즘 사람들 생각은 도무지 모르겠어. 하지만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아내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언제 들어왔어? 소리도 못 들었네?
미영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앉아요. 우리도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마주 앉은 부부. 일주일 만의 대화입니다. 여보,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응. 그런 생각이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잘못한 거 없어. 당신도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그리고 오히려 너무 잘해줬어. 그럼 왜?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영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지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이 당황합니다. 행복이요? 응. 나랑 사는 게 정말 행복해? 미영이 한참 생각합니다. 행복.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살았어.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모르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냥 살기 바빴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다르게요? 각자 원하는 대로 서로 의존하지 말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일주일 살아보니까 할 수 있더라. 정말요? 정말이야.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집이 많이 어수선하네요. 아직 서툴러서.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요리도 하시고, 응. 재미있어. 당신도 해보지 그래? 하고 싶었던 것들. 미영이 잠시 생각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잖아. 꽃꽂이. 서예? 그런 건 이제 와서 해서 뭐 하게요. 왜? 나이가 많으면 안 돼? 미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40년을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가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였어요. 한 달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성우와 미영.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보다 평온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당신도 괜찮지? 생각보다 담담하네요. 서류에 서명을 마친 두 사람. 이상하네요. 슬플 줄 알았는데. 나도 오히려 후련해.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카페를 나서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여보. 아니, 성우 씨. 응?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나도 고마워. 정말로. 길에서 서로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원수가 된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세요. 당신도.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6개월 후 성우의 새로운 일상. 아침 7시 혼자서 아침을 준비하는 성우. 이제는 능숙한 손놀림입니다. 계란 후라이, 된장찌개, 밑반찬까지. 이제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오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에 참석하는 성우. 오늘은 갈비찜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요리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수업을 듣는 동년배들과 식사하는 성우. 성우 씨,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부인도 좋아하시겠네요. 아, 저 이혼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오후에는 혼자 장을 보고 집 청소를 하는 성우.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삶.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뿌듯합니다. 저녁에 딸 수진이 전화를 겁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신혼생활 재미있어요. 아빠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혼자서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자유로워.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아빠,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뭐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래? 네. 나도 가끔 나를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으니까 균형을 맞춰 나가면 돼. 네. 아빠처럼 4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날 저녁 혼자 만든 저녁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하는 성호. 혼자 차린 식탁이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식사 후 미영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성호. 요즘 어떻게 지내? 꽃꽂이 수업은 재미있어? 곧 답장이 옵니다. 재미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좋아요. 성우 씨도 잘 지내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오늘 갈비찜 만들었어. 대단하네요. 사진 보내주세요. 갈비찜 사진을 보내는 성호.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배워볼까요? 그래, 함께 배우러 가자. 친구로서. 좋아요. 문자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성호. 이혼했지만 미영과의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일 때보다 더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요리책을 펼쳐보는 성호.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요? 이제는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는 성호. 64세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어. 40년간 미뤄뒀던 자유를 이제야 만끽하고 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요리교실로 향하는 성호.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단순하지만 충실한 일상입니다. 손자가 놀러온 주말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놀라는 모습.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되셨어요? 연습했지. 할아버지도 계속 배우고 있어.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까? 손자와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는 성호.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녁 무렵 손자를 배웅하며 말하는 성호.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로워. 하지만 자유로워서 좋아. 자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도 자유롭게 살 거예요. 손자의 말에 웃는 성호. 응, 그렇게 해. 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해. 조용한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성호. 완전한 정막 속에서도 마음은 평온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만났거든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 비를 바라보며 마지막 혼잣말.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용기다. 40년간 함께했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성호 씨의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선택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